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문을 버려야 사는 조국, 좌파들의 생존 서바이벌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친노 세력과 호남 세력의 그들의 전쟁이 시작되었네요. 9월 대란에는 말이 있습니다. 좌파 기자 중에서 주진우 기자는 과연 날아갈까요? 11월 비리 항공을 타고 문재인은 또 함께 날아갈까요? 이들의 서바이벌 전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어저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동혁은 이재명 이미지 관리하는데 들러리 회담이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 말씀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적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장동혁이는 만난다던 윤통은 안 만나고 끊어내린다는 이재명을 만나서 고개 숙이고 그냥 깨갱하고 들어왔죠. 이재명이 장동혁 정도는 가지고 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토사구팽 EJ 전략, 오직 박지원 김무성 세력을 치기 위해서는 친노 이재명 세력만이 김무성과 박지원 세력을 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계속 토사구팽 EJ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지원을 잡기 위해서는, 그리고 박지원 세력과 손잡고 있는 김무성을 잡기 위해서는 오직 친노 세력만이, 이재명만이 박지원 세력과 김무성 세력을 잡을 수 있다.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좌파를 이용해서 좌파를 잡는 것입니다. 우매한 우파는 절대 박지원 호남 세력과 김무성 배신 세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김무성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과 한편 아닙니까? 절대로 박지원 호남 세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김무성이 잠시 장동혁이란 친윤 가면선 허수아비로 우파 국민들을 지금 속이고 있죠. 지금까지 친윤 가면선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추경호, 윤상현, 김기현, 황우여, 주호영, 이준석, 정진석 등 이들이 친윤 가면을 쓰고 윤통을 오히려 계엄령을 일으키게 해서 윤통을 탄핵해버리고 한동훈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우파 국민들을 속이는 김무성과 박지원의 야바이였죠. 우매한 우파 국민들로 하여금 절대로 이들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토사구팽 EJ 전략을 써서 이재명으로 하여금 박지원과 김무성 배신 세력을 지금 제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토사구팽 EJ 전략, 즉 좌파로 좌파를 잡는 것입니다. 지금 박지원과 문재인 호남 세력과 손잡고 있는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지금 한 방에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국민의힘 김무성 절들을 내가 쭉 나열했습니다. 이 자들은 하나하나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권성동이를 지금 날리고 있죠. 권성동이 보십시오. 통일교 이력 의혹 수사부터 시작해서 요거는 그냥 입구인 것이고요. 자,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KH그룹 48억 수수 의혹, 필리핀 차관 압력을 가해서 필리핀이야 전부 부정부패 아닙니까? 거기에 7,100억이라는 돈을 차관해주는 거기에도 권성동과 또 추경호 이 자들이 모두 개입됐다는 것 아닙니까? 권성동이는 줄줄이 다 엮여 있는 것이고 내일 체포동의안에서 무조건 통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권성동이부터 시작되면은 권성동만 무너지면은 그 뒤에 김무성 절들 하나같이 줄줄줄줄 다 무너지고요. 끝에는 뻘에서 김무성이 고기를 내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은 하나하나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친노 세력과 호남 세력의 전쟁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는 EJ 전략으로 이재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관리하는 수단으로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해서 이틀 동안 구금하고 이제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모두 이재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언론들이나 뭐 미국에 항의한다. 그리고 미 언론들도 모두 좌파 언론이기 때문에 마치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이 좌파 언론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요. 이재명을 길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을 이용해서 박지원 호남 세력과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가장 먼저 타깃이 박지원 호남 세력의 허수아비 문재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좌파 언론 중에 대표적인 한겨레는 호남 언론입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친노 세력이죠. 결국 좌파 언론들도 지금 갈리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먼저 타깃은 문재인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오랜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통과 김건희와 동시에 오히려 그보다 더 먼저 문재인이 어떻게 보면 삼벼슬 잇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먼저 저들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의 싸운다는 것은 한겨레와 경향이 서로 패거리가 갈려서 지금 싸우고 있듯이 노무현 사이 곽상은이가 김어준을 공격해버렸습니다. 자, 김어준은 호남 세력 언론입니다. 그래서 김어준에 대한 꼬리도 아마 다 잡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사이가 김어준을 공격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경고성이다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김어준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경고성이고,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주진우 기자는 아마 아파트 투기 의혹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본보기로 주진우 기자는 제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주진우 기자를 손보면은 결국은 김어준이는 호남 세력에서 친노 세력으로 바꿔타거나 아니면은 반박을 하면은 김어준도 이미 준비된 어떤 그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내버리겠죠. 자, 노무현 사위 곽상은이가 친노 세력이 함부로 김어준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친노 사위가 곽상은이가 김어준을 공격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김어준도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호남 세력을 비호하지 않고 오히려 친노 세력으로 바꿔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김병기가 박지원 졸개 아닙니까? 지금 국회를 잡고 있는 우원식이나 국회의장이나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가 박지원 졸개입니다. 좌파 언론 중에 친노 세력인 경향신문이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의원 사적 동원한 것으로 뉴스타파가 이미 공개를 했네요. 뉴스타파도 그렇게 보면은 친노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원내대표 교체할 목적으로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를 공격했습니다. 조국을 공격한 것이나 모두가 박지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원식도 이미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지원 절개 우원식도 어떻습니까? 겉으로 표기에는 마치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척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더 거기 들어가서는 박지원의 어떤 오다를 받았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도 계엄령을 무력화시키는 투표를 바로 하지 않고 1시간 동안 질질 꺾고 했던 것이 바로 우원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원식이가 박지원의 어떤 이 오다를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결국 박지원의 졸개인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이들도 하나하나 내려앉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당이 성폭력당이죠. 근데 이것을 또 이 좌파 언론들과 조중동을 포함해서 모두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비위로 표현해서 마치 가볍게 이렇게 마사지해서 이 언론에 공개하는 것들이 좌파 언론, 즉 조중동 언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 언론 플레이입니다. 조국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비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이가 조국을 공격하더라도 조국은 살아남겠다 이런 뜻에서 이미 조국 혁신당 당대표가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죠. 위험이 다가오니까 오히려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무성의 아바타 이준서이가 자기한테 위험이 다가오니까 오히려 대표 자리에 올라앉았지 않습니까?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위험이 다가오니까 오히려 대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대표 자리가 되어서 타이틀로 자기 방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나 이준석이나 오히려 위험이 다가오니까 대표 자리에 오히려 앉히는 것입니다. 이준석도 하루아침에 끌어내리고 자기가 대표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자, 조국도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가 대표가 되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 자리가 되어야 야당 탄압이라는 그런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호남세력 박지원을 움직이는데 조국이 중심이 될 수가 있죠. 오히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성비당이라는 것을 무릅쓰고 오히려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중동 플러스 좌파 언론은 그것을 또 지원해주고 있죠. 결국 좌파 언론 중에서도 한겨레라든지 우파 언론을 가장한 조중동이라든지 이자들은 모두 조국이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이준석이가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박지원과 김무성의 아바타 조국과 이준석은 똑같은 판박이로 자기 방어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의 졸개들을 하나하나 치고 있는 것이고요. 박지원의 허수아비인 문재인부터 지금 심판하러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국당을 친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을 치는 내관을 눌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조국당을 친 그 2명의 가해자 중에서 한 명이 바로
문재인을 심판하는 내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국당은 호남 세력 박지원의 아바타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성폭력 가해자 2명 중에 1명이 신모 씨가 바로 문재인의 내관입니다. 2명 중에 1명은 한겨레 기자 출신이고요.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한겨레는 철저하게 호남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명은 문재인 딸 부부 특혜 의혹, 즉 문재인의 비리 의혹의 중심 인물이 고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겨레는 호남 언론이라고 말씀드렸고 노무현을 버릴 때 가장 먼저 한겨레가 노무현을 버렸으니 노무현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한겨레는 호남 박지원 세력 편에 서서 조국을 이용해서 호남당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중동도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중동 김무성 세력과 박지원 호남 세력 한겨레는 한편입니다.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치 겉으로는 싸우는 척 하나 뒤로는 손을 잡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경향신문은 이제 친노 세력입니다. 지금도 조국 성비위 즉 성폭력을 성비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슈를 계속 전면에 내걸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친노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국은 자기 당의 성폭력 가해자 2명 중에 1명은 제명을 했죠. 그러나 1명은 1년 당원권 정지입니다. 요것이 바로 이제 함부로 내쫓지 못하는 이놈이 문재인의 내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문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이제 타이 이스타제 서모씨 사위죠. 3위의 비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조국당의 성폭력 가해자 2명 중 1명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명시키지도 못하고 1년 당원권 정지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2명 중에 1명인 신모 씨를 이자가 이제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문재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요거에 대해서 즉 타이 이스타젯 항공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조국이 살려면 이자를 버려야 하고 또는 버리거나 이자를 오히려 이 문재인을 꼬리 자르는 데 이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국이 살려면은 문재인을 꼬리 자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꼬리 자르게 하는 그 도구로 바로 성폭력 가해자 중 1명인 신모 씨를 이용해서 문재인의 비리를 오히려 다 밝히고 문재인을 꼬리 자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국이 살 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국은 이자를 버리거나 아니면 이자를 회유해서 문재인의 모든 죄를 밝히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을 꼬리 자르는 방식이죠. 호남 세력 박지원 즉 한겨레 이자들은 노무현을 버릴 때도 이런 식으로 버렸습니다. 이제 문재인을 버려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은 가장 먼저 박지원 호남 세력의 허수아비인 문재인을 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문재인을 치건 내관을 터뜨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국을 친다는 것은 조국 뒤에 숨어있는 문재인을 친다는 뜻이고요. 결국 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문재인을 꼬리 자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기소되고 나서 특별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걸 불기소 기소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있는데 이걸 울산지법으로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지법에는 문재인 세력들이고 판사가 있나 보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당했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시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11월에 결정이 나는데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고 있고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치려고 조국당을 쳤기 때문에 시민참여재판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재명 세력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도 오히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을 버릴 때 사용한 호남 세력 박지원과 한겨레가 바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문재인을 다시 한번 버려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이 그렇게 말을 했죠. 너는 정치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문재인은 그것을 어기고 오히려 정치를 해서 박지원의 허수아비 역할을 했고 오히려 문재인이가 친노 노무현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친노 세력인 이재명을 그동안에 죽이기 위해서 대장동을 터뜨려서 계속 박지원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제 이재명이가 배신자 문재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문재인의 심판을 떼고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박지원 호남 세력도 슬슬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박지원의 꼭두각시 호남 세력의 꼭두각시
문재인의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